이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도 풀고 몸도 푸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동아프리카 어머니들은 날카로운 풀잎으로 2살 배기 어린 아들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는 상처를 목탄으로 문지른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들 부족의 전통적인 관행이다. 상처를 내므로써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아이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채택할까 아니면 문화적 절대주의를 채택할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다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이 있죠. 무엇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토끼로 보인다고요? 네. 자, 그럼 이 그림은 무엇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오리로 보인다고요? 예.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 민족과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떤 선생님의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에피소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자신이 난시가 있어서 안경과 돋보기를 가지고 이것 꼈다 저것 꼈다 하니까 저쪽에서 평소에 아주 모범생인 공부도 잘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순이가 아니 왜 이것 꼈다 저것 꼈다 하고 지랄이야 하는 소리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범생한테서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어때요? 굉장히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당장 라식 수술을 해야겠다 하고 어느 날 병원에 가는데 마침 그 순이 엄마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야,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망설였는데 교육상 그래도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얘기했더니 아니 선생님 그녀는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웬 지랄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였구나. 이 가정에서 지랄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 아니라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가정의 문화를 알지 못했다면은 순이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알고 보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학생으로 아마 왜곡하지 않았겠어요? 자, 어때 얘기가 재밌었나요? 자, 그러면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결혼 이주 배우자의 증가와 이주 노동자의 증가, 북한 이탈 주민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 이주 배우자의 증가 현상은 20세기 말 세계화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발생으로 인해 여성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 남성의 결혼이 어려워졌고 또한 남아선호 사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성비가 불균형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증가는
1988년 이후 급증하였는데 주로 3D 업종의 산업 현장에서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 공급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3D 업종이라고 그러면은 데인저러스 위험한 거, 디피컬트 좀 어려운 거, 더티 좀 더러운 그런 업종을 우리가 흔히 3D 업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 증가는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 신청 접수를 받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2천에서 3천 명 정도 증가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한 연간 1,500명대 수준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은 아래 이제 이 그림을 보면 2017년 이제 법무부 자료인데요. 201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약 한 18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3.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과 국적 2017년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8만 명. 표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약 한 188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년 표를 보면은 2000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하여 앞으로 2021년이 되면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표를 보면은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이 50.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서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북한 이탈 주민 수와 연령별, 성별 현황을 두 개의 표로 이제 나타내는데요. 왼쪽 그림은 연도별 북한 이탈 주민의 수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연령별, 성별 북한 이탈 주민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그림 하단의 녹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아마 이제 이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작아서 대충 이제 그 막대 그래프 표만 이제 한번 보십시오. 북한 이탈 주민이 2003년부터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부터는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급증합니다. 그러다 이제 2012년부터는 매년 1,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60세 이상의 전 연령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급증 요인과 탈북 이유는 왼쪽의 띠그래프를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의 급증 요인은 북송에 대한 위험과 여기에 북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중국이나 이런 어떤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바로 이제 북송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러한 위험과 중국 등의 체류지에서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3국에서의 우리 당국이 탈북을 통해 우리 당국에서 또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어떤 기관들에서 탈북을 돕잖아, 그렇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또
한국에 먼저 입국한 탈북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입국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급증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국 초기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2002년 아까 이제 앞에 이제 그 화면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2002년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의 탈북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52.6%로 제일 많고 이어서 동반 탈북, 주변 권유, 체제 불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명칭은 시기에 따라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월남인으로 불리다가 귀순자, 귀순용사로 이제 불렸다가 다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불렸다가 또 세터민으로 불렸다가 지금은 다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오랜 기간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착하는 과정에 한국 사회의 소외와 차별로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결근한 탈북 종업원에게 사장님이 결근한 일수를 제하고 임금을 지불했더니 그 종업원이 왜 임금을 깎느냐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결근을 했는 만큼 이제 깎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탈북 종업원 하는 얘기가 아니 야단치면 되지 왜 월급을 깎느냐고. 바로 이것은 이제 북한 체제 자해 비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해프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봤었을 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고통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 부부 가족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사회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입니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의사소통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문화적 편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은 무시와 소외, 사회적 불이익, 사회적 부적응 등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사소한 오해가 확대되고 또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자녀 양육이나 교육 방법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사회 부적응으로는 영유아기 자녀들의 언어 발달 지체가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마 이런 것은 많이 이제 경험했을 겁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단순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또 결혼 이주 여성이 원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의 발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갖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요구가 이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 초기에는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자녀가 진학한,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나 이렇게 이제
들어간 후에는 자녀의 학업 성적과 학교 적응에 관심이 많으며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적응된 후에는 이런 적응기에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 해체 예방 활동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초기에는 결혼 이주 여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체적 개입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 체계가 없는 결혼 이주 여성의 갈등 누적은 가족 해체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후의 이주 여성 지원은 자립을 위한 취업 준비와 구직 알선 그리고 지속적인 사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지원은 어떤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다문화 교육의 극복 과제라고 했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과 가족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다문화 교육은 문화다원주의와 샐러드볼주의에 입각해서 교육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일 민족의 자부심이 야기하는 따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케이스에서도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여성분인데 굉장히 이 한국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다문화 상담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이 어깨가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2강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